스코어 예측을 해볼까요? 스코어 예측이요. 네. 그래도 원정인 거 감안하면 한 저는 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TV 서영욱입니다. 오늘 서우종 기자와 함께 싱가포르전 김도훈 감독 대행 취재로 치러지는 싱가포르전 프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표팀 위주로 어떻게 나올 것이고 어떤 축구를 할 것인지 김도훈 축구의 어떤 형태, 진행 방식 이런 것도 예상을 해보고 선수 구성이라든가 경기 진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싱가포르하고 생각보다 많이 안 붙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예선에서 같은 조에 속하는 네. 게 정말 오랜만이더라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2002 한일 월드컵을 기점으로는 아시아권 팀들하고 특히 이 정도 동남아권 팀하고는 네. 같이 평가전을 가질 일도 없었고 그렇죠. 친선대에 나갈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월드컵 예선도 방식이 많이 바뀌면서 약팀들이 1차 예선을 치르고 올라오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2차 예선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시아에서도 약체에 속하는 싱가포르하고는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지난 그 2차 예선 첫 경기가 첫 맞대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에 마지막 대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 11월에 했으니까 이게 33년 2개월 만이네요. 엄청 오랜만에 경기를 한 것인데 마지막이었던 20세기 마지막이었던 90년 경기 때 우리가 7대 0으로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만났었는데 그때는 아시안 게임 ADP팀 나갈 때니까 7대 0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서정원 다 감독님들이에요 지금. 서정원 감독 2골, 구정원 감독 2골, 지금 축구협회에 있는 이제 김주성 레전드 2골, 또 홍명보 감독도 1골. 이게 이제 마지막 대결이었고, 그리고 지난 11월달에 이강인 선수가 5골에 모두 직간접으로 관여했던 5대0 승리. 그게 이제 진짜 오랜만에 가진 경기였습니다. 22승 3무 2패. 역대 뭐 전적에서도 우리가 압도적이네요. 왜냐하면은 60년대, 70년대에 네. 맞대결이 많으면은 우리가 말레이시아라든가 그쵸, 동남아 예. 팀들하고 좀 이렇게 승패가 조금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절에 싱가포르한테는 우리가 압도적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말레이시아는 지금도 우리랑 동급이긴 하죠. 네, 우리 아시안컵 본선에서 무려 아시안컵 본선에서 뛰었기 때문에 자, 72년 11월 방콕 태국에서 열린 그 킹스컵 갔다가 우리가 비긴 0대 0을 비긴 게 마지막 무승부고요. 마지막으로 진 게 68년입니다. 68년이면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싱가포르 원정 가서 3대 4로 진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기록이긴 하지만 우리가 진 적은 2번이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뭐 싱가포르이 홈에서 치른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또 맷집 수비하지 않겠느냐. 일단 11월 달 한국 왔을 때도 거의 그러니까 5-4-1인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5-5-0이었습니다. 거의 뭐 두줄 수비하면서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압박이 중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는 것이 좀 답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동훈 감독이 좀 특장이 있나요? 김동훈 네. 감독이 이번에 이제 대표팀을 이끌고 싱가포르 가기 전에 출국 인터뷰에서 3가지 이제 전술적 포인트 네. 본인이 강조했습니다. 공격적인 압박, 이선에 의한 파괴, 그리고 라인 브레이킹. 네. 예, 어떻게 보면 뒤쪽에 있는 특히 2가지가 싱가포르의 밀집 수비를 예상을 하고 꺼낸 멘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김동훈 감독이 울산 시절에 좀 많이 평가받았던 부분이 뭐냐면은 수비적으로 나온 팀을 확실히 팰 줄 아는 감독. 예, 그러면서 좀 대승이 많았습니다. 물론 빡빡한 라이벌전에서는 약간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그게 김동훈 감독에 대한 평가가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약팀을 잡을 때 확실히 잡는 게 김동훈 감독의 강점이었어요. 게다가 어쨌든 뭐 싱가포르 라이온시티 감독을 맡아서 싱가포르 리그를 제패한 적도 있고 그때 본인이 함께 있었던 선수들이 또 이번 대표팀에도 많이 소속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축구에 대해서는 확실히 자신감 또 나름의 파워법을 가질 수 있는 뭐 저 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6월 감독 선임 실패했을 때 김동훈 감독을 선임한 가장 이유가 그런 부분에 네. 대한 전략적 공천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싱가포르 중국 2연전인데 싱가포르 원정에 대한 대비를 좀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당연히 이겨야 되는 경기로 지금 그 분류가 됐고 당연히 이기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싱가포르이 우리한테 5대 0으로 지고 나서 그때 이제 2연전 태국한테도 그렇고 지고 나서 감독을 잘랐습니다. 우리 2월 달에 그 새로 감독을 선임을 했어요. 과거에 그 포스테코글로 감독하고 요코하마에서 같이 있었던 그때 지도자는 아니었고 이제 약간 디렉터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경력을 보니까 거의 코치만 했어요. 감독을 2013년에 잠깐 했었고, 예.
그런 감독이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금 그 싱가포르에서는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츠토무 오구라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 감독 체제에서 지난 6월 중국하고 비겼어요, 홈에서. 예, 중국 물론 우리는 늘 얕잡아보는 팀이고 사실 뭐 그래도 되는 전적이지만 그래도 중국이 아시아에서 나름 그래도 중위권 아닙니까? 예. 살짝 걱정이 되는 게 네. 우리가 그 3월에 태국하고 홈에서 비겼었잖아요. 네. 그때 태국도 그쵸. 이제 일본인 감독을 선임을 해가지고 굉장히 한국에 대한 분석을 잘 해와서 거기에 맞는 대응법을 갖고 나와가지고 좀 그쵸. 결과를 만드는데 물론 이제 자기들 홈에서 졌지만 네. 그런 부분이 살짝 또 트라우마가 떠오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감독이 바뀌면서 3대째 일본 감독이거든요, 싱가포르가.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은 전임 감독은 5백 기반으로 이제 전술을 짰고, 근데 요분은 중국전 2경기 보니까 포백을 쓰더라고요. 요게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지 아니면 한국전은 다시 5백으로 잠그는 축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의 미지수가 있고 감독 교체 효과가 좀 있고 그 과정에 새 감독이 새로운 선수들도 어느 정도 좀 뽑아서 변화가 좀 있다는 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우리 이런 상대의 밀집 수비를 뚫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번에 대표팀이 꽤 오랜 시간 동안 김영권, 김민재가 동시에 없는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두 선수가 다 빠졌습니다. 지난 한 네. 5년, 6년을 돌아봐도 두 선수가 빠진 경기가 총 4번밖에 없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두 선수에 대한 의존이 우리가 수비 라인에서 컸었는데 김민재 선수는 이제 시즌 막바지에 발목 부상, 네, 바이오맨. 김영권 선수는 아무래도 최근에 리그 경기를 볼 때 점점 조금 불안 요소가 경기력적인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김동훈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제 배제를 하면서 이번에 빠지게 됐습니다. 네, 이제 기록을 보니까 그 4경기에서 우리가 6실점을 했고 한 번밖에 승리를 못했더라고요. 네, 매 경기 실점을 했었습니다. 뭐 조합은 뭐 권경원 원두재라든가 박지수, 정승현, 뭐 김주성 다양하게 선수들을 짰었는데 확실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고 물론 상대가 좀 어려운 상대도 있었어요. 멕시코, 카타르, 엘살바도르, 페루전. 네. 그런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그 4경기에서의 승률이 좀 저조했기 때문에 이번 두 선수 없이 치르는 2연전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 두 명은 어떻게 대처를 할지를 포함을 해서 저희가 이제 예상 라인업을 한번 짜봤는데요. 일단 김도훈 감독은 뭐 프로팀 맡았을 때도 그렇고 일단 4-1-4-1 기반의 축구를 하지 않겠냐 이번 선수 구성을 봤을 때. 네. 윤동훈 감독은 강력한 이제 원 홀딩 미드필더를 세워가지고 뒤쪽에 수비 밸런스를 조금은 담보를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약팀을 상당히 잘 패는 감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선의 선수들을 대거 배치해가지고 그 선수들의 조합의 힘으로 깨부숩니다. 그리고 최전방의 원톱도 스트라이커 굉장히 득점력 좋은 선수를 좀 많이 신뢰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와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기용할 가능성이 높다. 요 전제 하에서 실제 이번에 선수 구성 뽑은 거 보면 딱 그렇게 뽑기는 했습니다. 뭐 스트라이커 2명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2명. 그래서 저희가 짠 구성은 짜잔. 이렇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자, 일단 전방에는 주민규 선수 나올 가능성이 꽤 높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팀 지금 주민규 선수도 늦가기 이제 A매치 데뷔를 했고 네. 오세훈 선수도 이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활약을 했지만 이번 처음 A 대표팀 소집된 거죠. 그렇죠. 그 두 명을 지금 발탁을 했습니다. 뭐 썬톱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라이커 2명을 그렇게 뽑았고요. 그 중에 저희는 주민규 선수 톱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 그래도 3월에 네. 일단 A매치에 대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김도훈 감독과의 조합. 네.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도 주민규 선수가 잘하고 있지만 주민규 선수가 이제 1군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1부 리그에서 처음으로 이제 경쟁력을 보여줬던 게 김도훈 감독 시절 울산 때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연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할 때는 주민규 선수가 조금 더 일단은 가능성이 높지 않나. 물론 저는 그 다음 가능성 손톱, 네, 손톱이라고 보는데 오세훈 선수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김도훈 감독과 주민규 선수는 K리그 득점왕 출신이라는 또 공통점이 있는 그런 두 분인데 아무튼 주민규 선수가 톱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싱가포르도 최근에 수비 라인 쪽에 피지컬 좋은 선수들을 많이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가 조금은 그 선수들하고 싸워주는 모습이 나와야 우리 공격이 고립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4-1-4-1을 본 것은 강력한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김도훈 감독의 구상에도 우리가 공감을 하지만 이선 자원이 우리가 정말 넘쳐 흐릅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축구의 가장 전술적 고민이죠. 네. 이 선을 어떻게 잘 조합시켜가지고 아시아권을 확실하게 좀 누르고 갈 것인가. 네. 그러니까 4-1-4-1은 클린스만 감독도 아시안컵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실험을 했지만은 저거에 대한 확실한 좀 이제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도 안 좋아지면서 네. 경질이 됐는데 과연 김동훈 감독은 좀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되고 이번에 이선에도 또 상당히 경쟁력 좋은 선수들 많이 뽑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름대로 뽑아본 구성입니다. 손흥민, 이재성, 황인범, 이강인 이렇게 해도 이게 확신이라는 표현이 좀 안 맞는데 이게 좀 근데 어떻게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지금 저희 괄호 안에 넣은 선수도 그렇고 이선에 뭐 지금 이 괄호 밖에 기재된 선수 외에도 뭐 황희찬, 네. 뭐 배준호, 뭐 엄원상, 뭐 홍현석 뭐 이런 선수 다 뭐 선발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황희찬 선수를 저희가 뒤쪽에 뭐 교체로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밖에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네. 예상을 하는 게 너무 지금 이선 쪽에 있는 세워야 될 주전 미드필더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아마 톱으로 가게 된다면 황희찬 선수가 왼쪽 공격수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은 일단 저렇게는 한번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최초 발탁된 선수 가운데 아까 저희가 오세훈 선수 얘기했습니다만 배준호 선수가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는데 솔직히 두 경기 다 안 뛰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네. 선수 구성입니다. 지금 뭐 네. 쟁쟁한 선배들 사이에서 배준호 선수가 지금 밀고 들어갈 템이 많지가 않아요. 네. 네. 뭐 같이 이렇게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뭐 일단 굉장한 경험이고 성장의 또 발판이 될 텐데 어쨌든 저희가 예상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래도 손톱보다는 주민교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김동훈 감독의 그간의 어떤 지도자 경력을 봤을 때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3선인데 여기는 이제 그 박용우 선수가 확실히 김동훈 감독하고는 인연이 좀 깊지 않습니까? 김동훈 감독이 네. FC 서울 시절에 이렇게 유망주로 뽑히던 박용우 선수를 적지 않은 이적료로 울산에 영입해가지고 한마디로 레벨업을 해줬죠. 박용우 선수가 거기에서 이제 K리그 최정상급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이제 홍명보 감독 시대에 완전히 이제 껍질을 깨고 나오면서 국가대표까지 들어오게 된 건데 그 출발을 김동훈 감독이 마련을 해줬었습니다. 박지성에게 히딩크가 있다면 박용우에게는 김도훈이 있다. 네. 네. 그 최근에 계속 이제 아시안컵 이후에 발탁이 안 됐습니다. 아시안컵 때 뭐 실수가 있기도 했었고, 그동안 대표팀 부름 받지 못했지만 소속팀에서는 꾸준히 잘하면서 ACL 우승까지 했습니다. 아시아를 제패하고 대표팀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됐어요. 요즘에 중동 팀들이 아시아컵도 잘 안 쓰는데도 네. 불구하고 아라인이 박용우 선수를 그렇게 중용하면서 또 결과까지 냈다는 거는 네. 분명 이 선수가 기량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김동훈 감독이 내가 그럼 이번에 박용우 설명서를 갖고 가서 한번 보여줄게. 그렇지. 얘를 원홀딩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우리 그 아시안컵 지금도 네. 가슴 아픈 그 마지막 경기. 크리스만 감독이 그러니까. 박용우 원홀딩으로 내세웠다가 아무 전술적 그게 안 돼가지고 망했었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결과가 이번에는 김동훈 감독이 좀 박용우를 네. 활용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우영 선수도 이제 오랜만에 대표팀 복귀를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1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정우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박용우 선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연이나 최근 폼을 봤을 때 박용우 선수 기용 가능성이 좀 높다고는 보지만 뭐 정우영 선수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지금 선수 구성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포백이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이드백 쪽에도 좀 변화가 많고 센터백도 김민재, 김영관이 빠졌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오른쪽부터 황재원, 조유민, 권경원, 이명재 이렇게 선발을 예측을 했는데 뭐 왼쪽에 뭐 김진수도 있고 오른쪽에는 최준도 있고 뭐 박승욱도 오른쪽에 뛸 수 있고 네. 뭐 센터백도 하창래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좀 이런 표현이 뭐 선수들한테 뭐 신뢰가 되진 않겠죠. 고만고만합니다. 고만고만하고 어떤 조합이 나와도 뭐 그럴 수 있는 본인들도 처음 갖는 조합일 테고. 그쵸. 예, 네. 지난 3월과 연속성이 완전히 끊어진 데가 지금 수비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은 훈련이나 약속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경쟁력 차원에서 누가 확실하게 우위다, 낫다. 뭐 굳이 전술적 역할에서 왼발잡이 또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권경원 정도를 제외하면 지금 저희가 예상한 선발 라인업 중에 나머지 3명이 다 바뀌어도 네. 이상할 건 없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방 골키퍼만큼은 조현우 선수가 거의 붙박이로 나오지 않겠냐. 뭐 송범근 선수도 경험이 많고 황인진 선수도 뭐 그렇지만 대표팀에서만큼은 조현우 선수 정도의 안정감을 좀 기대하기는 뭐 이렇게 기록으로 봤을 때 쉽지 않다는 면에서 저렇게 일단 예상을 좀 해봤고요. 전술적으로 뭐 대충 뭐 이런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데 좀 의외의 어떤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지점. 일단 쏜톱 여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김동훈 감독은 전형적 스트라이커를 놓겠죠. 전형적 네. 스트라이커를 아마 놓고 그 약팀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더 그럴 것 같다라는 제공권도 활용해야 좀, 되고. 예,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그 작년 11월 경기 때도 보면은
조규성 선수를 세우고 일단 세트피스로 네. 처음 단추를 잘 풀어갔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상대가 그러니까 뭐 좀 많이 잠근다고 하면 3백을 쓰고 박용우 선수를 밑에 받고 박용우를 네. 하는 변형 3백으로 공격할 때는 올라가서 하고 하면서 양쪽에 그 오른쪽이나 왼쪽 그 백 자리에 황희찬 선수를 윙백으로 활용을 하는. 황희찬 아깝잖아. 대표팀에서 벤투 감독하고 좀 가고 했었던 적이 있긴 한데 그런 가능성도 만약에 경기가 뭐 좀 초반에 상대 밀집을 좀 털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가능성도 뭐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실질적으로 되고. 한 그렇게 되면 한 3, 2, 5 이런 식으로 뭐 그렇죠. 뭐 거의 뭐 그런 네, 가능성도 그런 염두에 둘 수 가능성이 있는. 또 뭐 다양한 시도도 가능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거는 저의 그냥 망상이고요. 김동 감독이 지금 대행 체제로 두 경기를 치르고 빠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장기적인 포석을 가진 그 다양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일단 안정적으로 승점을 따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저희를 포함한 많은 네. 방송들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6월 A매치가 의미가 큰 것이 네. 여기에서 우리가 2승을 다 거둬야 최종 예선, 3차 예선에서의 우리가 포트 A를 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2승을 해야 된다라는 미션을 김동훈 감독 대행이 좀 달성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 올렸을 때 댓글에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난 오히려 일본이랑 같은 조 속했으면 좋겠다. 손흥민이 있을 때 일본하고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 저도 그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월드컵 우리가 아시안컵에서도 봤지만 아시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는 선택을 위해서라면 시드를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 2승을 무조건 거두고 나서 다른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스코어 예측을 해볼까요? 스코어 예측이요. 네. 일단 세트피스로 네. 저번 경기처럼 우리가 초반에 쉽게 푼다고 하면은 그래도 원정인 거 감안하면 한 3대0. 저는 한 5대1 보겠습니다. 왠지 1실점을 할 것 같은 조합이라서. 수비 라인의 어떤 조합이 생경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싱가포르가 계속 골은 넣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 정도 한번 예상을 좀 해보고 여러분 틀린다고 욕하지 마시고요. 자, 아무튼 우리 선수 싱가포르전 잘 치르고 중국전까지 쭉쭉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도 지금까지 중계 잘하시고요. 여러분 MBC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믿고 보는 MBC. 네, 축구는 김성주, 안정환, 안정환, 서영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